자, 좋은 법칙 키워드 10페이지입니다. 자, 10페이지 펼쳐주시고, 자, 10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 보세요. 두 번째 문단. 자, 좋은 법칙 들어가는데 이제 본래 증거, 전문 증거 있죠. 그래서 일단 그 비진술 증거하고 이건 물건이에요. 물건하고 진술 증거 이렇게 나눠봐야 돼요. 진술 증거는 이제 본래 증거, 이제 원본 증거라고도 그러죠. 그다음에 전달된 거, 전문 증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 증거는 뭐냐면 이제 갑이 A한테 범죄를 저질렀다. 피의자, 피해자 그리고 목격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법정 증언. 이제 법에 이제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잖아요. 요것만 본래 증거예요. 요것만 본래 증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갑이나 A나 M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럼 다 전문 증거죠. 이렇게. 전문 증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데 요게 이제 311조부터 316조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본래 증거는 피고인, 피해자, 목격자 셋밖에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전문 증거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현행범 체포한 경찰의 증언. 원래 경찰 같은 경우 조사한 경찰은 전문 증거잖아요. 전문 증거인데 현행범을 체포했다는 거는 범행을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찰이 목격자 역할을 하니까 본래 증거 될 수 있다 봅니다. 자, 다음 제목. 자, 전문 증거와 전문 법칙. 자, 전문 증거나 전문 서류 같은 경우는 원래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데 311, 16에 예외가 인정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 서류에 보면은 진술서하고 진술 기재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갑이 진술한 거를 자기가 썼다. 진술서. 갑의 진술을 타인이 다른 서류에 기재를 했다. 그럼 진술 기재서입니다. 진술서는 자기가 쓴 거. 기재서는 그 남이 쓴 거. 그렇게 구별하죠. 자, 다음 제목. 자, 전법칙 적용 여부. 비진술 증거는 뭐 전법칙 적용될 필요 없고 바로 그냥 증거로 쓰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진술이 있을 때 그 원진술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 기소돼서 재판 중인 범죄 사실이면 그건 본래 증거고요. 그럼 전법칙 적용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증거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원진술의 내용이 요증사실일 때는 그 전달에 들은 전법칙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래 증거면은 바로 그냥 증거로 쓰면 돼요. 뭐 법칙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전해 들은 사실이면은 요건 갖출 때만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나오는 예가 있잖아요. 그 많이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그 판례 3개 정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 88고지를 매입했다고 말을 하였다. 그 말 동그라미. 그 말 한 자체가 증거예요. 그럼 진술 자체가 증거니까 본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건 없어도 그냥 증거로 쓰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갑은 을로부터 여행비 내주면 잘 봐준다는 말을 들었다. 말 동그라미. 그 말 했냐 말았냐 자체가 증거잖아요. 자체가 증거일 때는 본래 증거니까 바로 증거로 쓰면 된다. 자, 다음에 세 번째 판례. 자, 갑이 A와 해협하고 국가기밀 탐지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어요. 이제 그때 갑의 컴퓨터에 A와 해협하지 않은 내용의 기밀이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일 속에 그 만나지 않은 그 진술량이 들어 있겠죠. 그때 파일의 그 내용 동그라미. 그 내용 자체가 진실하냐 물으면 전문 증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래 파란색 파일은 동그라미. 파란색 파일 동그라미. 파일 자체가 있었다 없었다 문제되면 그건 본래 증거죠. 자, 거기다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다음 그 제목. 그래서 이제 어떤 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는 본래 증거고 그 진술의 내용이 문제되면은 그때 이제 전문 증거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게 A를 사려 협박한 이메일 자체 본래 증거. 그리고 이제 그 저장된 협박 메시지 자체 본래 증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판례. 자, 갑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건 계속 나올 겁니다. 공포불안 밑줄 유발하는 문자 정보, 문자 동그라미. 그럼 이제 그 문자 자체가 공포 불안감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본래 증거됩니다. 자, 기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판례가 뭐 수표, 문건, 사진 이런 건 이제 물건이니까 비진술 증거죠. 바로 이제 증거로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같은 경우도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이 을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 협박을 했다. 그리고 이제 A가 문자를 받아서 이제 어떤 그 공포감 조성이 있다. 협박을 받았다고 B한테 문자를 또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갑이 A한테 보낸 거는 이 문자 자체가 협박의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본래 증거. 예, 본래 증거. 예. 그다음에 이제 A가 B한테 또 문자를 보냈어요. 나 협박당했어. 이렇게 문자 보냈단 말이에요. 협박당했어. 이렇게 이제 A가 B한테 문자를 또 보냈어요. 이렇게. 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본래 증거죠. 피의자 문자 자체 본래 증거. 요 문자 자체 본래 증거입니다. 본래 증거.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문자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A로부터 협박당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라고 그 문자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법정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정 증언. 이럴 땐 전문 증거 되는 거죠. 전문 증거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 내용에 협박을 당했다는 거는 이제 요게 본래 증거가 되니까 그 사람은 전달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증거 되는 거죠. 전문 증거. 그러니까 이 문자 자체도 그 문자 보낸 자체가 문제되면은 본래 증거인데 그 문자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문 증거예요. 그렇게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라고 무조건 뭐 본래다, 전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문자 자체가 문제되면 본래 증거. 그 문자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는 전에 들은 거니까 전문 증거라고. 그죠? 그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래 전문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언어적 행동입니다. 자, 껴하는 것인지 폭형인지 어떤 표현인지 표현 동그라미. 표현을 직접 말하는 거예요. 본래 증거입니다. 비진술 증거는 아니고 본래 증거. 비진술 지우고 본래 쓰세요. 본래. 본래 증거다. 본래 증거. 자, 원본 증거, 본래 증거. 자, 그다음에 범행 직후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 만취했다는 이제 횡설수설하고 있죠. 만취 동그라미. 만취했다는 상황을 증명하는 거니까 본래 증거 됩니다. 본래 증거. 자, 그런 건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법정에서 강도 범행을 지적하는 행동, 지적 동그라미. 저 사람이 강도 범이에요. 이렇게 지적하는 건 손가락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술 증거로 봅니다. 진술 증거.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껴안았다 이거 행동 좀 볼까요? 뭐 갑이 그 A를 껴안았다. 그리고 뭐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목격자가 보고 이제 법정 진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정 진술. 자, 그럼 이제 껴안는 행동이야 뭐 이제 진술이 아니겠지만 법정 이 M이 말하면 법정 진술인데 자, 껴안는 거 나는 신이라고 말하면서 만취 상황이라는 거 그 상황에 관해서 직접 목격했잖아요. 직접 목격하고 실제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껴안는 행동을 하였다. 나는 신이라고 만취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걸 직접 목격했다고. 뭐 실험했으니까 이건 본래 증거지. 본래 증거. 목격자의 증언이니까 본래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본래 증거 이렇게. 자, 이제 그거 좀 구별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문단 가면은 그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가면은 이제 300 그 전문 증거에 대해서 311부터 316까지 쭉 요건들 쭉 나와요. 이제 그거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판례가 나오더라도 전부 다 이 조문 분석으로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처음 이제 원칙부터 써야지. 자, 전문 증거는 전문 진술도 있고 전문 서류도 있는데 원래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예, 원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311, 316 요건 갖추면 그때 이제 증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2조부터 쭉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312, 313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312조 1항하고 사망이 있죠. 그래서 검사, 그다음에 경찰, 자, 피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 그다음에 이제 사항이 참고인, 진술, 조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조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수사기관 이 조서라는 말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사기관이 작성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수사기관 작성. 그러니까 수행 작성한 건 전부 다 이제 적법 절차를 다 갖춰야 됩니다. 적법 절차. 수사기관은 적법 절차를 꼭 거쳐야 돼요. 이렇게 거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다음 봐야 될 게 이제 피의자에 대한 그 조서서가 나왔을 때는 그 이 사람이 피의자가 피고인 된 다음에 내용 인정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이 내용 인정 들어가야 됩니다. 정례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참고인 나올 때. 참고인 나올 때는 참고인이 진술한 조서니까 진짜인지 봐야지. 진짜인지 봐야 되니까 이제 진정선입이에요. 근데 실질적 진위선이 그래서 적실특반 이렇게 말합니다. 적실특반. 이게 실질적 진정선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인 진술조서는 진짜인지 봐야 된다. 기타 이제 특신 상태랑 이제 그 하고 반대 신문권도 필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13조. 그래서 이제 312조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313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수사 과정 아닌 사인들 간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313조 나오면 이제 이렇게 진술서하고 진술 기재서하고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 진술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진술서에 관해서 자기가 내가 쓴 거 아닙니다. 진정 선입을 부정하거나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그 과학적 증명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이거 입증할 수가 있어. 이건 그런 거 같고요. 자, 그다음 진술서나 기재서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말했을 때가 있고 참고인이 말했을 때가 있고, 근데 피해자 말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특신 상태가 꼭 필요합니다. 얘는 그런 거 필요 없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진술서나 진술 기재서에 관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 성립 진정 인정하는 사람이 원칙 다 작성자예요. 작성자. 여기도 작성자예요. 원래는 작성자인데 그게 진술서니까 참고인이 작성자이자 동시에 진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성자이자 진술자, 참고인이 이제 성립 진정 되겠고요.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이제 원진술자인 참고인이 성립의 진정 인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표 정리해놨어요. 세 번째 나 표 정리 쭉 해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12, 313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12나 313이 안 될 때, 피의자나 이제 참고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법정에 출석해서 이제 법정 증언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조서나 진술서 같은 걸 쓴 다음에 법정에 나가서 저거 내가 쓴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죠? 자, 근데 이제 두 개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죽었거나 죽었어요. 사망.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을 때는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인정되는 게 그 보충적 규정으로서 314조죠. 314조. 이거 사가 사망이에요. 사가 사망. 죽었을 때 죽어서 이제 나와서 내가 쓴 거 맞습니다. 법정적으로 못 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못 해줍니다. 이걸 못 하는데도 이거를 증거로 쓸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314가 적용되는 게 이제 314니까 사망한 경우. 그다음에 사망한 거에 준해서 볼 수 있는 경우. 뭐 출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나올 수가 없다든가, 외국에 갔는데 절대 나올 수가 없다든가, 불가능한 경우.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래서 죽은 거랑 똑같은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런 이제 출석을 하긴 했는데 기억이 상실됐어요. 또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이럴 때. 이건 출석에서도 뭐 기억이 안 나거나 말을 못 하니까 죽은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죽은 거랑 똑같다. 314 적용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인정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법정에 출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A라는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을 했어요. 출석을 했는데 얘가 이제 진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술 안 하고 있는 거를 피고인 갑이 초래했을 때 이게 4개입니다. 그래서 죽었거나 죽은 거랑 똑같이 출석 불가능이거나 출석에서도 기억력이 없거나 치매로서 말을 못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의 그 진술 거부를 얘가 초래했거나 이런 경우가 314 적용되는 경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315조는 이제 신용문서들 나오고요. 자, 그다음 또 나오는 게 316조가 나오게 됩니다. 자, 316조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피의자, 참고인 똑같아요. 피의자, 참고인. 이렇게 피의자, 참고인 이렇게 딱 해놓고, 자, 피의자가 이제 한 말을 다른 사람이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었고, 참고인이 한 말을 다른 사람이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전해 듣고 이제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정 진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원래 이제 피의자나 참고인이 그 본래 증거자이기 때문에 피의자 참고인이 직접 나와서 말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피의자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얘는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피의자를 조사했던 경찰관이 조사자로 나와서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전문 증거입니다. 전달을 한다고 이렇게. 자, 이럴 때는 이제 이게 이제 특별히 믿을 만한 사유가 인정되면은 피고인을 믿을 수가 없고 피고인을 조사한 사람만이 더 믿을 만하단 말이야. 그럴 땐 특징상한테 인정되면 증거로 쓰는 거지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인 진술 같은 경우는 참고인이 얘는 믿을 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범인과 무관한 목격자거나 피해자니까. 그래서 얘가 직접 나오면 돼. 근데 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왜 못 나와요? 죽었어요. 여기 314랑 똑같이 죽었어요. 죽어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이 얘는 죽었으니까 대신 나와서 법정지수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도 이제 이게 한 번 더 전달된 거니까 특신 상태 인정되면은 증거로 쓰겠다. 이게 316조가 된 겁니다. 이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이 다 했어요. 위에는. 자, 그 아래 가면 아래 칸에 가보면 311, 315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311은 공판조서. 자, 공판조서는 이제 절대적 신명령을 갖습니다. 공판조서. 근데 공판조서가 이제 당해 공판조서를 말하는 거죠. 당해 공판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판조서 말고도 이거랑 비슷하게 신용 믿을 만한 문서들이 있는데 315조에 있어요. 자, 315조에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이제 업무상 기계적으로 작성한 문서, 기타 신용 문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근데 공무원이 작성한 거라고 다 이제 믿으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뭐는 빠지냐면 그 수사기관 작성은 빠져요. 이건 빠져요. 이건 왜 빠집니까? 이거는 수사기관 작성은 312조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315호에서 빠집니다. 빠지고 그 다음에 사인 작성은 기계적으로 배달의 민족처럼 기계적 작성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자기 의견이나 뭐 견해를 썼다 이런 건 이제 제외되는 거죠. 제외되고 자, 또 하나 이 공판조서가 이제 여기 당해 사건에 관한 공판조서는 311조가 되는데 그 당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 관한 공판조서도 있단 말이에요. 뭐 적부심이라던가 뭐 다른 공범 사건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311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리로 가서 315조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 그 311조 보세요. 자, 그 위에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위에 있는 것들. 자,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위에 있는 것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위에 있는 거. 전문법칙 예외적인 규정 311, 315는 그 믿을 만한 것들 당연히 증거로 그냥 써라 이런 것들이고요. 자, 312는 수사 과정입니다. 수사 과정이니까 당연히 그 조서라는 말이 들어가요. 조사 서류, 수사기관 조사 서류, 조서 들어가고 적법성이 당연한 요건 되고요. 자, 그다음 진술서. 진술서는 진짜인지 봐야 돼. 실질적 진정 성립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피의자가 쓴 거는 피의자 내용 인정을 해야 증거로 쓰는 거고 참고인이 진술한 조서는 진짜인지 봐야 돼요. 진짜인지 보고 반대시 문건도 주었을 때 쓸 수 있다. 313조 같은 경우는 거의 진술서, 기재서 쭉 나눠갖고 피고인이 작성한 거는 이제 뭡니까 특신 상태 필요하고요. 진술서에 대해서 자기가 성립진정 부정하면 과학적 증명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 성립진정 인정해요? 원래 작성자가 인정하는 게 원칙. 자, 근데 참고인 진술기재서 같은 경우는 진술자가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가 제일 중요한 파트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14는 사니까 이제 사망 등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자, 316조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때 조사자가 출석해서 대신 증언하는 경우가 1항. 제1항이고 제2항은 참고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증언하는 게 제2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위에 게 1항. 1항하고 2항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면 1항, 참고인의 말을 전달하면 2항 이렇게입니다. 1항, 2항.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에 가보세요. 자, 312조 제1항 검사 피인조서는 정례, 사망의 사경 피인조서도 정례, 사항이 수사 참고인 진술조서는 적실 특반. 자, 313조 같은 경우는 성립의 진정. 다 작성자 성립의 진정이에요. 참고인 진술 기재서만 진술자 성립의 진정이에요. 자, 다음 314조는 이제 312, 314 안 될 때 대신 적용되는 거죠. 원 진술자가 죽었을 때 대신하는 거고. 316조 제1항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는 거. 2항은 참고인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거.
그래서 1항에 피고인 말을 전달할 때는 특신 상태만 있으면 되고 2항에 참고인 말을 전달할 때는 참고인이 죽어야 돼요. 필요성이 있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서 못 나올 때 대신 전달하는 사람 말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하단 가보세요. 311조 공판조서. 이건 당연히 증언이 인정된다. 색깔 인정 있는 것만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당해 사건 공판조서가 311조고 다른 사건 공판조서는 315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네 번째 문단 가보세요. 네 번째 문단 315조 신용문서. 자, 첫 번째 공무원의 직무문서가 나옵니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밑줄, 공정증서 원본 밑줄. 자, 그럼 판례가 아니지만 시험에 나와요, 그것도.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외국 공무원, 세관 공무원, 일본 세관서 다 되고요. 이제 국가수 되죠. 군의관 그 경찰병원 진단서도 이제 공문서니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수사관의 보고서는 안 돼. 312조로 가니까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육가수가 있죠. 국가수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수사기관 아닌 공무원인데 육가수는 이제 뭡니까? 이거는 수사기관이란 말이야. 수사기관이라서 312조로 가야 되니까 315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찰병원의 의사 진단서는 공문서지만 사적 사인 의사 진단서는 빠져요. 그건 이제 313조로 갑니다. 자, 사인이라서 빠지는 것도 있고 진단서로 빠지기도 해. 진단서라는 건 뭐예요? 의견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건강합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안 아픕니다. 자기 의견을 기록하는 난이기 때문에 기계 전문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315조가 아니고 313조로 갑니다. 자, 다음 주중 한국대사관 확인서 중 공인 부분은 315가 당연히 믿는데 제외한 나머지는 315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업무상 통상문서. 자, 상업장부 밑줄, 항해일지 밑줄. 그 두 개도 조문에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됩니다. 자, 배달의 민족처럼 기계적 작성된 거예요. 그래서 뭐 진료부, 출결부, 메모리 카드 이런 거 되고 자금 내역 수첩 다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뭐 진단서는 의견을 기록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요. 법률자문서도 의견 기록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같은 수첩이라도 경험을 기재한 건 자기 의견 쓰는 난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쓰는 난이라서 안 됩니다. 자, 기타 특심 문서로서는 그 구속적 부심, 다른 재판 문서죠. 다른 사건 공판조서, 당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 공판조서니까 그 311조가 아니라 315로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오른쪽에 체포 구속인 접견부는 사경 작성입니다. 그 경찰서 유치장에다가 이제 딱 가둬뒀는데 누가 찾아왔는지를 쓰는 문서란 말이에요. 경찰이 쓰는 거라고. 수사관이 쓰는 거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아래 의견서도 개인 의견 쓰는 거니까 빠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먼저 정리해 놓고, 자, 키워드 11페이지 가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색깔 있는 것들만 좀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이제 거기 그 키워드 10페이지에 있는 거 봤으면은 거의 뭐 한 8, 90% 다 본 거예요. 나머지 8든 짜잘한 것들 보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11페이지에 먼저 312조 1항의 검사대학선 피신조서. 일단 원래 312조 2항에 그 검사 피의자 영상 녹화물 증거 능력이 있었는데 그거 삭제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요. 자, 그다음 그거 쭉 보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그 첫 번째 문단 아래 기초개념 정리 나와 있죠. 자, 기초개념 정리해서 그 맨 아래 가보세요. 첫 번째 문단 맨 아래. 자, 진정성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형식적 진정성립. 그거 내가 서명한 거 맞다. 내가 쓴 거 맞다. 이게 이제 형식적 진정성립. 자, 실질적 진정성립은 내가 말한 대로 써 있다. 그게 실질적 진정성립. 그다음 내용 인정은 거기 써 있는 대로 내가 실제 사람을 죽였다. 실제 사건과 기재가 일치한다. 그럼 내용 인정입니다. 그 세 개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단. 자, 두 번째 문단 312조 3항의 사경작성 피신조서입니다. 자, 외국 수사관, 외국 동그라미. 그러니까 외국 수사관도 수사관으로 봐요. CID, 뭐 FBI 이렇게. 자, 두 번째 판례. 자, 세무 공무원은 수사관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312가 아니라 313으로 갑니다. 수사관 아니라는 거. 자, 행정공무원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제목. 피해자 대상. 자, 별개 사건 피해자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요. 뭐 공범이나 양벌 규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범 사건, 공범하고 양벌 규정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목은 피신조서로 취급되는 것들, 뭐 진술서, 뭐 진술조서로 써 있어도 피의자에 관해서 수사견이 작성했으면 다 피신조서로 봅니다. 자, 네 번째 문단. 적법 절차. 자, 변호인 참여가 없었거나, 뭐 서명이 없었거나, 뭐 날인이 없었거나, 그건 다 불법이에요.
그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합격을 못하죠. 불법인데 피나기 열심히 하면 적법인이 합격할 수 있다. 배웠고요. 자, 그다음 내용 인정, 증거 동의 탄핵 증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갑니다. 자, 세 번째 문단 312조 사항은 그 참고인 진술 조서인데 적실특반입니다. 자, 적법 절차 안에 뭐가 들어가요? 형식적 진정 성립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죠. 그래서 진술자 보호를 위해서 나용이라고 가명을 써도 된다. 그다음에 피의자를 대신해서 동석한 사람이 신뢰관계인의 말을 했어요. 그거는 피의자 말을 전달했다고 보는 게 아니고 동석한 참고인의 자기 진술로 봐요. 그래서 이건 참고인 조서로 봅니다. 그다음 동생 세무, 동생이 설명된다는 건 효력이 없고요. 그다음 판례 외국 거주인에게 전화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화 내용을 이제 만약에 녹음으로 했다면 그 녹음한 경우라면은 그 원 진술자 음성만 확인되면은 성립의 진정이 바로 인정이 돼요. 근데 녹음하지 않고 그 전화 내용을 기재를 했거든. 기재를 쓰면 이제 서명 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술자 서명 날인이 없으니까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봤고요. 자, 두 번째 반대 신문 기회입니다. 자, 반대 신문 기회를 주면 되지 현실적 반대 신문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 반대 신문은 필요 없다 입니다. 자, 그다음에 판례 참고인 진술 조서에 반대 신문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증거로 쓸 수 없지. 유법이니까. 다만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를 했다. 반대 신문권 포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땐 하자가 치호돼서 증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명시여야 되는 거죠. 명시 동그라미. 그래서 형사법에서 명시, 묵시 다 되는데 반드시 명시적 이하만 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책문권 포기 의사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목. 자, 실질적 진정 성립. 자, 영상 녹화물이 있죠. 그래서 피의자 영상 녹화물은 그 진정 성립 증거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참고인 영상 녹화물은 그 내가 쓴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 진정 성립 증거로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 녹화물의 어떤 증명을 할 때 객관적 방법에 따라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사자의 증언이나 참여 변호인 증언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그걸 증명하면 안 돼. 과학적 증명 방법으로 증명해야지. 그렇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보시고요.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맨 아래 네 번째 제목 특신 상태. 자, 특신 상태는 거기에 세 번째 판례에 그 과테말라 사건이 있죠. 그래서 형사사법 공조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적법. 그러니까 적법 절차는 거쳤다. 그리고 원 진술자가 진정 성립 인정했기 때문에 진정 성립도 인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증거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과테말라에 가가지고 이제 경찰 그 외국과 공조도 없이 모텔에 들어가서 한 거로 볼 때 둘이 짜고친 거 아니냐. 그래서 특신 상태가 부정돼서 증거 능력을 부정했던 판례입니다. 과테말라 사건. 그거 딱 하나 중요한 판례 있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문단입니다. 자, 312조 5항 6항 이거 쭉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세요. 자, 거기 이제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제목, 세 번째 제목 보세요. 세 번째 제목 검증조서의 사건과 진술 거기 보겠습니다. 자, 검증 목적물의 사진은 검증 조서랑 사진이랑 하나로 봐요. 하나로 보는데 그다음 초록색 글씨 거기에 검증 참여인 진술이 있거나 범행 재원 사진이 있습니다. 독립된 증거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작성에 이제 검증 조서가 있어요. 이제 검증 조서니까 이제 312조 6항에 따라서 이제 하면 되겠지. 검증 조서. 작성자가 그러니까 작성한 수사기관 작성자가 이제 성립의 진정 인정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사진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가면 돼. 근데 이제 사진 말고 여기에 누가 이제 진술한 내용 기재가 되어 있거나 이제 범행 재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술 증거로 이제 봐서 이거 검증 조서랑 따로 독립된 증거로 보죠. 독립된 증거. 독립된 증거로 보기 때문에 이건 이제 312조 뭐 2랑 3항이거나 뭐 사인의 진술이라면 이제 313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별도 따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검증조서의 사진은 검증조서랑 똑같이 보면 되는데 검증조서의 진술이나 범행 재원 사진은 독립된 증거로서 별개의 요건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실황조사서입니다. 자, 실황조사서에 이제 사건에 관한 진술이 있었다. 그런 것도 이제 실황조사서가 경찰이 작성하는 거니까
거기 어떤 피의자 진술이 들어가나 그러면 피신조서로 취급해서 312조로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수사보고서 같은 거는 증거로 못 쓰죠. 수사보고서는 이제 상관한테 보고하려고 경찰이 자기 혼자 쓴 거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 확인 서명이 없어요. 그래서 증거로 못 쓰는 게 원칙. 다음은 이제 수사보고서를 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처벌 희망의사 표시를 철회하였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 증거로 쓸 수는 있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가면 313조가 나와 있고요. 그 이제 표 정리했었고요. 12페이지에 넘어가세요. 자, 피어드 12페이지 가면 이제 말들이 쭉 많은데, 그래서 중요한 것만 딱 보면은, 자, 314조 적용 범위에서, 자, 일단 신문조서에서 당해 피고인 안 되고요. 당해 세모. 예, 공동 피고인도 안 됩니다. 공동 세모. 수사 보고서 안 됩니다. 보고 세모. 자, 그래서 이제 314조 들어가면은 당해 피고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공범이라던가 이런 거. 314조는 이제 이 사람이 죽어야만 적용되는 조문이거든요. 근데 당해 피고인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재판이 안 열려. 재판 자체가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14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공범 이 사람이 죽었다, 공범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것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버리면 312조에 따라서 증거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해 피고인이나 공범이 죽었다 그럴 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말고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 참고인이 죽었을 때 적용되는 조문이에요. 여기. 자, 적용 안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거기 가로 3번에 이제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죽었어야 된다고. 그건 이제 정리해 줄게요. 동그라미 1번에 사망, 질병, 사망 동그라미. 죽었어야 됩니다. 기타 이제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기타 사유 쭉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죽은 거랑 똑같을 때요. 죽은 거랑 똑같을 때. 그죠? 자, 그다음 가로 동그라미 4번에 기타 사유가 있습니다. 노인, 치매, 치매 동그라미. 기억 장애, 기억 동그라미. 법정 출석했어도 치매가 있거나 기억을 못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맨날의 판례 가보세요. 자, 맨날의 판례. 자, 법정 출석한 증인의 부당한 증언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 324 적용될 수 없다. 왜 적용될 수 없어요? 증인이 법정에 출석을 했잖아요. 증인이 죽어서 법정에 나올 수 없어야 되는데 증인이 법정에 출석을 했다고. 죽은 게 아니라 나와서 말을 하고 있다고. 자, 그럼 이제 314가 적용될 수 없단 말이에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경우에도 요 예외가 있지. 자, 그런 경우에도 피고인의 증인의 증언 거부권을 초래했을 때, 초래 동그라미. 피고인 열받게 갖고 얘가 말 안 한 거예요. 초래했다면 너한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풀 때도 이제 자세히 볼 건데. 자, 이제 L은 사람이 이제 참고인이에요. 참고인이 이제 법정에 출석을 한 경우가 있고, 출석을 못하고 죽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죽었으면은 이 사람이 법정 출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314조 조문에 따라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특별히 믿을만 하다면. 특신 상태 인정되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법정에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내가 쓴 거 맞다 아니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출석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으니까 314조 죽은 거 아니니까 314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얘가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피고인 갑이 증인으로 나온 A를 막 약으로 올려갖고 얘가 이제 증언을 거부한 거를 얘가 초래했다고. 막 열받게 하고 얘가 말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얘가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이 피고인 때문인 거죠. 피고인 때문. 그럴 때 이제 법관이 증거로 채택을 해서 쓰겠다 이거야. 증언 거부를 네가 초래했으니까 너한테 불리한 증거로 내가 쓰겠다 이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314가 적용되는 게 사망, 죽은 거랑 똑같을 때, 기억 침해, 초래한 경우 이렇게 있다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자, 316조 전문 진술. 제 1항과 2항이 있어요. 그래서 1항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는 경우, 특신 상태만 있으면 된다. 2항은 참고인의 말을 전달하는 경우. 이때 이제 참고인이 죽었어야 돼.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특신 상태 있으면 쓸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전문 증거 있죠? 거기 세 번째 박스 가보세요. 재전문 증거.
자, 재전문 증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갑이 A를 뭐 칼로 찔렀다. 그래서 이제 그 A가 B한테 말했다. B가 C한테 말했다. 뭐 C가 뭐 검사한테 말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검사 뺄까? 이렇게 근데 뭐 D한테 말했다. 자, 그리고 이제 얘가 그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했다. 서류를 썼다. 진술하였다. 서류 썼다. 얘가 법정 진술하였다. 서류 썼다. 그럼 여기서 이제 피해자가 한 말이 이 사람이 법정 진술하면 이게 본래 증거죠. 네, 본래 증거고 얘가 이제 그 말을 전해 들었으면 얘가 전문 증거예요. 근데 얘가 이걸 또 전해 들었으면 재 전달된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전해 들었으면 재제 전문 증거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전문 진술. 얘는 전문 서류. 이건 뭐라고 그래요? 재전문 진술. 재전문 서류. 이건 재제 전문 진술. 재제 전문 서류.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 중에서 이제 증거 그 요건 갖추면 증거를 쓸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면 이렇게 본래 증거하고 그 전문 증거하고 재전문 서류까지 쓰죠. 재전문 서류까지는 써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쓰고,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건 안 돼. 자, 여기는 써주고, 요건 좀 써주고, 여기는 조건 좀 써주는데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본래 증거랑 전문 증거랑 재전문 서류까지만 초록색까지만 요건 갖추면 증거로 써주는 거고, 근데 빨간색들은 요건을 갖춰도 증거로 못 쓴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보죠. 자, 여기까지 끝.